사드 내기 반입을 보고 누락했다고 조사까지 받았던 한민구 장관이 그 직후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리라 대화, 즉 아세안의 국방장관들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서로 조율을 하는 그 행사에 가서 미국, 일본 국방장관, 방위상과 각각 회담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고 이제 올 때 기자들이 물으니까 오늘 새벽에 왔습니다. 말로서 말 많으니 말 안 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장관을, 저 국방장관이면 다른 장관과 격도 좀 다릅니다. 방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무게의 장관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장관은 미국의 다른 부서 장관들과는 매우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전용기까지 타고 다니고요. 한마디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관직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방장관이 가서 매티스 미 국방도 만나고 일본의 이 도모미 방위상도 만나고 다자간 그 다음에 양자회담 등을 숱하게 할 건데 가기 전에 힘을 쫙 빼가지고 사람을 반병신 만들어서 보내면 가서 무슨 회담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가기 전에 곧바로 목을 자르고 어차피 새 장관 임명해야 될 건데 차관을 대신 보내는 게 낫지. 가기 전에 정부에 의해서 청와대에 가서 조사까지 받게 하고는 무슨 심산으로 굳이 또 샹그리라 대화까지 보냈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 대표는 문 대통령이 사드 적극적 조사 지시를 한 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말을 했고,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은 문 정부의 사드 조사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한민구 장관이 귀국하면 새로운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여기에는 이제 군인 출신이 아닌 무민 장관을 임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에 줄을 섰던 이 장성 중에서 누군가를 시키겠죠. 근데 육군 출신이 아니라 해군을 출신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도 한마디로 기성 육군 중심의 군의 힘을 빼기 위해서 해군 참모총장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장관을 임명하고 사드 조사를 결과를 발표하는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이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 봤는데 오늘 빠르면 오늘 사드 보고 누락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거다라고 하니까 오늘 오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걸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이 주도한 이번 조사는 지난달 그러니까 5월 30일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내기 추가 반입 사실 보고 누락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로 시작이 됐지만은 주한미군이 당초 밝혔던 것보다도 그러니까 뭐 한 9월이나 10월, 11월쯤 이렇게 배치될 거다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런 시점에 배치된 경위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된 경위 등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겁니다. 생략된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소환경영향평가에 해당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한민구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사드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최근에 있었던 보고 누락 등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인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는 전달하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티스 장관은 이해하고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한다라는 표현은 동의하지는 않지만 당신들의 입장은 잘 알겠고 존중한다라는 외교적 수사다라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의 언급은 하루 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맥마스터 미국 NSC 국가안보보좌관의 반응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이 정의용 실장이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에 대한 조사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자 설명해줘서 고맙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티스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고자 한국과 투명하게 협력하고 있다라고 애초에 연설문에 없던 말 투명하게를 넣었습니다. 이 말 투명하게를 넣은 이유는 결국은 너네들이 우리 보고 한국 정권이 바뀌기 전에 물 밑에서 쑥닥쑥닥 해서 조기에 알박기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거칠 절차를 법대로 다 거쳐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어 미국 미사일 방어청장이라는 이 국방부 관료가 지금 오늘 한국을 방한을 해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같이 청와대를 방문을 합니다. 자, 예방 차원이라고 했지만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이 한참 와중인데 갑자기 미국의 이 미사일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한국의 청와대를 뭐 할 일 없어서 예의상 방문을 했겠습니까? 자,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가서 맥마스터 NSC 외교안보 보좌관을 만나고 온 부분에 대한 일종의 후속 조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실링 미 미사일 방어청장의 청와대 방문은 사드와 관련한 기술적 차원의 의견 전달일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결정의 요인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내세운 한편으로 사드의 효용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빅더빈 미국 상원의원과 31일 날 만나서요. 어느 날 갑자기 사드가 배치되는 걸 보면서 한국 국민은 과연 사드가 미국 미사일의 효용성이 있는지, 있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사드에 방대하는 중국, 러시아하고의 외교 문제는 어떻게 풀지 정부로부터 설명을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국민 중에 저 같은 사람은 정부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국민들만 대변을 하십니까? 일부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의 효용성을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9일 페이스북에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높인다라는 안도감을 줄 수 있고, 이 사드가 한미 동맹에 의한 확고한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효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수도권과 중부 지역이 사드 방위 대상에서 제외되어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국내와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효용성에 대한 논쟁을 제기를 하려면 이걸 갖고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전 세계에서 6개밖에 없는데 그걸 한 개를 한국에 미국이 깔아주는데 그건 땡큐 해야 되고, 그거를 깔므로써 한국의 한 3분의 2는 커버되지만은 남쪽으로 수도권이나 중부권 중에 일부가 안 되는 부분은 그거는 사드를 하나 더 깔아야 되는 문제거나, 그래도 원래 3분의 2가 커버가 되니까 3분의 2라도 돼서 고맙다 해야 되는 거지. 그게 효용성 문제입니까? 사드의 효용성 문제라는 거는 뭐가 사드의 효용성 문제입니까? 너네 사드는 후져서 북한의 미사일도 막지도 못하는 짜간데 그걸 갖다 놓으면서 주변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한국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효용성 문제고요.
사드가 지금 한국의 수도권 지역 일부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드가 원래 사정거리가 200km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사드의 추가 도입에 관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지요. 아니, 산 것도 아니고 공짜로 줘서 3분의 2쯤 커버해주면 그거는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해야지. 남이 목이 한참 마른데 남이 절반쯤 먹은 물을 마시고는 아이씨 뭐 먹어봤자 기별도 안 오네, 더 마시고 싶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유, 당신 물을 내가 마시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하나 더 시켜 먹어야 되겠다, 생수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치 사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부분에서도 제대로 이렇게 맞추지 못하냐는 겁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을 언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에 대응할 군사적 가치가 없지는 않지만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고 있지는 못하는 반쪽짜리 무기 시스템이다. 아니, 반쪽짜리 무기 시스템을 원쪽으로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지요. 하나 더 쏘면 되지요. 근데 절대 하나 더 쏘지도 않고 공짜로 갖고 간 것도 못마땅해서 덜 내라 하거나 가동이 안 되도록 환경영향 핑계 대고 지금 애를 미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민주당도 대선 이전부터 한반도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제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정기획위원회도 국방부 업무를 받으면서 군사적 효용성 문제를 지금 와서 따지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책임자가 와서 청와대에 다 앉혀놓고, 사드가 기술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효용성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최근에 미국의 GBI가 이 가상의 이 ICBM을 격추시킨 것을 설명하며 이 사드 체계의 효용성을 공부를 시킬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그 사람들한테, 속이 뺐다간 사람들한테 백날 사드 효용성을 공부시켜봤자 알아들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한민구, 김관진 등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 등이 이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걸로 나오는데요. 왜 이 난리를 펴고 있는가를 좀 또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은 알자해나 독사파 한민구 인맥이 횡행하면서 주요 보직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사드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이 마치 군 내부에 김관진 등과 가까운 사조직 알자해가 관련돼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CBS에 출연을 해서 과거 군내 사조직이 다 해체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살아남았고 알자해나 독사파 한민구 인맥 등 특정 개인과 관련된 인맥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중요한 보직이나 알짜 사단장을 주고받는 경향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가 국회나 언론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고, 청와대에서는 김관진이 독점적으로 일처리를 해왔는데, 보고 누락을 주도했던 인맥과 사람들은 대개 김관진과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일부 몇몇 확인된 분들도 있다. 단순 친목 모임이라면 해체 권고로 끝날 수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사조직을 통해 인사를 개입했다. 특정 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인맥들이 활용됐다면 군형법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검찰을 통해서 조사도 될 수 있다. 하극상이다. 문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하고 사드 보고 누락을 왜 뒤섞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까? 사드 보고 누락에 그래서 군내에 몇몇 인맥이 장악하고 있어서 끼리끼리 정보를 통제해서 누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들어와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고 전 국민이 알고 있고 언론도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와서 보고 누락됐다고 시비를 걸면서 거기에 군 인맥이 그 보고를 누락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국방부 나간 보도자료는 뭐고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나온 이 항의 성명은 또 뭡니까? 참 기가 찹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보면요, 김천에
애들 20명이 대통령께서 은이 있습니다. 사드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고 손피켓을 들고 있는데 이 애들이 사드가 뭔지 알고나 이러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드를 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4개는 묶어놓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모양인데요. 확실한 이야기는 하나 있습니다. 사드를 1년 동안 몬석에 묶어놓으면 미국은 사드를 뺄 겁니다. 그리고 사드를 뺄 때 주한미군은 간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내고 싶으면요. 이번에 미국 가서 전시작전권도 같이 이양해주고 사드는 앞으로 한 1년쯤 가동이 안 될 거라고 확실하게 미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와 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앞에서 그 이야기를 확실히 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도 우리는 절대 못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 보이고요. 세상이 이래 돌아가니까 웃기는 일이 많은데 유엔이 새로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는 날 지난 5월 2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15개 회의에서 관련국, 즉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 제재의 관련국이죠. 자격으로 참가한 조태열 유엔 대사가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남북 관계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태열 대사는 이번에 하는 제재를 모든 유엔 회원국이 잘 이행하기를 바라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어서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회를 잡아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작도 계획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제재하는 마당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언급하다니 이 사람은 같은 입으로 3월 8일 날 이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유엔의 미국 대표, 일본 대표와 같이 열면서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공무원은 한 입에 두 말을 해도 창피한 줄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요, 미국이 최근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요, 홍석현 특사가 갔을 때, 민주당 의원이 갔을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전제로 해서 이 북미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데 대해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2차례나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비핵화, 폐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배제했다라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소개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 또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온 미국에 몰려가서 동계를 전제로 대화하자. 북한하고 대화하자. 우리 대화하게 봐주라. 개성공단 문 열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 뭐 남북 대화하겠다. 이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기대됩니다. 액션이나 끝날지 스릴러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